마찬가지로 테스트 케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 추적성을 이렇게 요구사항하고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는 위험 항목과 추적 매칭 가능한가? 당연히 이제 트레이스 차트가 추적도가 있으니까 매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전사 지원 테스트 또는 품질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거는 수립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여기 넘어오긴 했지만 여기 수립되어 있는가는 그럼 수립되어 있는 문서나 도구, 게시판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이것도 OK가 되겠고요. 요구사항 기반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구사항서나 아니면 요구사항을 레드마인 같은 곳에다가 쭉 기록을 하신 게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테스팅을 하느냐,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결국 고객의 요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회사는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매스마켓,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회사의 제품을 아무나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타겟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세탁기도 뭐 1인용 세탁기, 뭐 작은 세탁기가 있을 수 있고 큰 업소용 세탁기가 가면 그건 타겟이 생기겠지만 그런 걸 빼고 정말 아무나 대상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날씨예보 같은 일기예보 같은 앱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앱에 대해서는 시장 트렌드, 1등 경쟁 제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질문 내용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계획을 짜고 견적을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알고 하는가,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가가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소프트 테스팅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옛날에는 실은 몰라도 됐는데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TPI 초창기 버전에는 요 위쪽에만 내용이 있는 거고 요 아래쪽은 TPI와는 상관없이 제가 최근에 이제 웹이나 앱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고 매스마켓을 대상으로 앱이 계속 발전하는 걸 보면서 추가한 체크리스트고요. 저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중소기업도 이제는 이 정도는 보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가져가셔서 우리는 이것까지는 그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중에 점점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점점 큰 시장을 보시게 된다면 결국 이 질문은 다시 추가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4가지가 만족되면 80점이 나옵니다. 그죠? 80점이 나오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거는 이제 해당 없으니 X고 해당이 돼서 89점이 넘어가면 Y, N은 하나라도 이제 X가 나오면 N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점수가 이제 86점에서 100점이 딱 되면 Y로 바뀌는데요. Y로 바뀌게 되면 요 첫 번째 키 에어리어 영역에서 50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2개가 다 예스가 되면 100점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예스가 되면 50점이 되고 네, 그냥 그렇게만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반복 테스트 또한 테스트 솔루션 중에서 부분과 전체 어디를 얼마만큼 수행하든 우선적으로 또는 단순 전략 결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 전략, 비용, 예산 등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테스트 전략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계획 쪽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키포인트로 나가면요.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받는 건 회기 테스팅을 하는가입니다. 회기 테스팅은 처음 이제 개발을 다 완료하고 나서 테스트팀이나 QA팀이 한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슈나 버그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포트를 해드리면 개발팀이 디버깅을 하고 다시 전달해주고 그럼 또 테스트하고 또 디버깅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개발 후반 쪽에 진행되는 테스트를 리그레션 테스트, 회기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회계 테스트가 수행되는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은 대부분 다 이제 넘어가세요. 다 이제 수행을 하시니까요. 일반적으로 거의 이 부분은 다 100% 이제 수행을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부분적인 회계 테스팅은 수행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려운 부분이 정해진 기준, 그리고 두 번째가 부분적 회계 테스트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회계 테스트라고 하는 건 풀 100% 다 회계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함이 발견된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부분적인 의미도 있고요. 결함이 10개가 발견됐는데 한 4, 5개 정도는 간단한 거고 나머지 한 5개에서 6개가 10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함이다 라고 하면 개발팀 입장에서는 우리 좀 비중이 낮은 거 빼고 비중 높은 것만 리그레션 테스트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팀장님의 그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서 가느냐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으면 이건 당연히 패스가 아니고 페일인 거고요. 정해진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부분적 테스트를 안 합니다. 무조건 풀 회계 테스트를 합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무조건 풀 회계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결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부분적인 회계 테스트를 한다는 건 어쨌든 회계 테스트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결함을 다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만 테스트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다 그러면 페일이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기준이 없지만 무조건 테스트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 오케이가 되면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신규 릴리즈를 위한 회계 테스트 케이스 또는 테스트 수트가 관리되는가? 관리라 하면 생성, 저장, 검토. 실제 미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때 많은 기업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약에 100개를 가지고 쭉 개발할 때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러면 디버깅으로 딱 넘어갈 때 테스트 케이스를 100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함이 발견된 기능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더 만들어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죠. 후자죠. 실제로 결함이 발견되고 나서 개발자가 디버깅을 하게 되면요. 그 디버깅을 할 때 또 다른, 또 새로운 결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85% 이상입니다. 실제 그전에는 없었던 결함이 디버깅을 하면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찾죠? 기존의 테스트 케이스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테스트 원칙에서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테스트 케이스에는 새롭게 생긴 결함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디버깅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결함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드 이펙트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죠. 그게 우리 회사에 기준이 있느냐,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QA팀이나 테스트팀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처음에 단순하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생기고 그걸 디버깅했고 그거를 디버깅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찾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건 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기본적인 테스트 케이스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치면 디버깅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첫 번째, 그 디버깅을 한 기능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관련 모듈, 관련 라이브러리, 관련 API 쪽만 테스트할 수 있는 역량이 테스터한테 필요합니다. 테스터가 만약 그런 걸 분석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발자한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 원칙이 우리 회사에 있느냐는 거죠.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는 그럴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넘어가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대부분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실은 이 세 번째를 넘어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한 20개가 안 되거든요. 20개가 넘는 기업들은 굉장히 정말 잘하고 있고, 테스터가 개발자가 만약에 한 50명 있으면 테스터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 최소 40% 개발자 수 대비 40% 이상의 테스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회계 테스트들은 자동화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 반복 테스트가 되어 있는가? 거기 자동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바 이클립스를 쓰시는 기업들은 뭐 JUnit이나 뭐 아니면 C 같은 건 Cunit이라고 해서 그 단위 테스트 자동화 툴이 있습니다. 내지는 뭐 그 화이트박스 테스트처럼 동적 테스트에서 테스트 수트나 테스트 시나리오, 그 테스트 스크립트를 짜서 단순하게 돌리는 것만 해도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 오토메이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따지면 이 부분을 만족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정말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일부라도 그렇게 회계 테스트를 좀 자동화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OK가 되면 넘어가고요. 회계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전에 테스트 전략 그리고 테스트 완료 기준을 문서화하고 수행하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완전 이제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회계 테스트를 결함이 100개 발견됐는데 100개가 다 클리어 될 때까지 실은 기다리고 출시를 이렇게 미루면서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요, 처음에 윈도우 7을 딱 만들고 나서 발견된 결함이 수십만 개였는데 딱 25,000개 정도가 될 때까지만 실제 출시를 하지 않고 디버깅을 했고, 자체적으로 한 25,000개 정도, 제가 들은 대략된 수치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가 딱 됐을 때는 출시를 강행했습니다. 강행했고 결함이 25,000개가 있는 걸 알면서 출시를 해요. 그리고 그 결함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리포터가 오더라도 자기네들은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이거는 저희가 패치를 해서